MB와 2,800억 원. 네, 바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문제인데요. MB 정부가 정권 기간 동안 29개 기업에 2,800억 원이 넘는 돈을 일반 융자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공 불용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봉익임순달 같은 것인데 성공하면 돈을 받고 실패하면 돈을 안 받는다. 이게 지금 경남 기업에 준 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광물자원공사에서 연리 1.75%. 네. 굉장히 낮죠. 그럼요. 그렇네요. 그래서 2,800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생선 심사를 고양이가 맡은 결과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저기 보면 대우 인터내셔널에 404억, 제일 많고요. 한전에 300억, 뭐 LS nik고동 재련. 예. 240억, 네. SK 219억, 네. 뭐 LG 215억인데 저 당시에 1.75%짜리 돈을 준다. 정철진 평론가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아마 수사가 저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의 수사라는 게 좀 힘든 게 뭐 1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다 날리고 1,000억이 남았다. 이 자체로는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저런 어떤 융자금 중에 상당액이 다른 계좌로 빠져들어갔다든가 이런 과정상의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 들어가서 검찰이 아마 그쪽에서 비리를 밝혀낼 중요한 거는요. 네. 자기 돈 같으면요. 성공 확률이 7, 80%안 되면 투자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없죠. 또 날리고 나면요. 그거는 그 사업에 투자해서 날린 돈도 있을 거고 빼돌린 돈도 있을 거고 어차피 날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돈을 갖다 빌려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가 항상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용도가 딱 좋기 때문에 그 실패하면 그냥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저렇게 금융기관도 아닌데요. 예. 돈을 갖다 2,8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줄 그런 여지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이 회사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네. 이 자원 사업 한다고 지난 정권에 170%까지 늘어났는데요. 85%에서. 네. 네, 배가 늘어났죠. 예, 이 자기 회사 부채는 이렇게 배를 늘리면서 저렇게 돈을 빌려줄 만한 그런 처지가 되는 건가, 광물자원공사가요. 예. 그 지금 그렇죠. 2,800억 원이란 이 돈이 다시 나오게 된 거는 결국은 다음 주 예정된 자원 국정조사 특위 네. 청문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철진 평론가가 제대로 지적을 한 게 이 문제를 뭐 빌려준 게 문제가 네. 그러니까 황소영 말씀에 방만했죠. 방만하고 뭐 그냥 이렇게 곡간돈 아무거나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모랄 해저드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검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썼으면 이거는 뭐 배임 정도 외에는 뭐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바라보는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투자가 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용됐느냐 아니면 로비 장으로 쓰였느냐를 보는 거겠죠. 눈먼 네. 돈이라가요. 특히 뭐 그 당시에 국책 금융기관들이 뭐 해외에 이런 어떤 성공불 투자 이런 걸 막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네네. 그 제가 그때 리스트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런 어떤 돈들은 그냥 실패했다 해서 그냥 없어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돈들이 어떻게 해서 투자되어지고 그걸 또 받는 사람이 대부분 받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안타까운 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이게 휘수가 되겠냔 말이에요. 대부분 세금으로 형성된 공적 자금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매 정권 때마다 시행되면서 눈먼 돈이죠, 말씀대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돈다는 거죠. 이 눈먼 돈 못 먹는 게 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매 정권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철저히 수사, 엄벌, 엄정 처벌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바로 국회에서 네. 여야 대표 간사들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갖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40분 동안. 결국 결렬됐습니다. 여쪽하고 야권이 서로 주장하는 증인이 너무나 극명해서 한쪽에는 뭐 120명인데 그 중에 뭐 2명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네. 뭐 그러니까 두 분은 어제 권성동 의원하고 두 분 여야 간사가 이제 뭐 설전을 벌였는데 난 그건 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야권에서는 증인을 물론 그렇고 채택해야 된다. 이쪽에는 뭐 문재인 그렇죠. 대표까지 네.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까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정도 토론했던 문제를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성공불용자든 이런 저리 대출이든 이 문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옳은지 문제를 따져볼 능력이 국회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은 사실 검찰 수사에 가 있지 국정조사에서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죠. 그러고 네. 정책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 피곤한데 그걸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방에 큰 걸 노리는 네. 정치적인 어떤 성과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귀결이 왔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정교하게 들여다. 이게요, 정교할 것도 아니고, 지금 검찰이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내가 볼 때 1년이 아닐 거라 보는데, 이 수사를 하려면. 네. 그 얼마 전에 포스코 특수광이라고요. 네. 그 회사가 얼마 전에 새하에 인수됐는데, 2012년에 6천억이 넘는 6,300억을 들여가지고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베트남에 공장을 지을 때 이걸 지어봤자 효과가 없다. 반대를 했는데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이 완공이 2014년에 이제 됐다.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 포스코 특수관 베트남 공장도 넘기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잔존 가치가 완공된 공장이 2,300억인가 밖에 안 네네. 된다는 거예요. 그 4천억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장을 95% 이상 완공을 했다 해놓고는 아직도 공장도 돌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특수관 매각하는데 그건 또 빼버렸어요. 숨겨놓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멀쩡한 공장이 이 짓는 과정에서 6,300억이 들어갔는데 남은 것은 2,400억밖에 없다라면 4천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뭘 하고 공장을 지었습니까? 돈 빼먹으려고 공장을 지었습니까? 예. 이런 것 2년 동안 그러면 뭐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출범하고 포스코 회장도 바뀌었는데요. 그거 덮어놓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나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도 다 시시하고 있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데 앞으로 터져 나올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 지금 청문회 자체를 놓고 이렇게 일단 증인 채택부터 티격태격 벌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려운 유산될 얘기 아닌 가능성- 게 지금까지 네. 국정조사를 해서 제대로 뭘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집권당도 국정조사 가자 하면 별 겁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국정조사 가서 제대로 어떤 그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가지고 시간 다 끌고 그다음 적당히 절충되면 또 고함 지르다가 시간 다 끌고 실질적 진실은 하나도 못 밝히는 것이 예. 국조의 패턴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를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